윤서진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셨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거실. 남편 박재현은 늘 그렇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었고, 딸 지수는 식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얼굴에만 머물 뿐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오늘 저녁 우리 세 사람 같이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남편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알았어라고 대답했고 딸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식탁 위에 커피잔을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 묻은 피가 잔의 하얀 손잡이에 선명하게 남았다. 피가 굳어 있었다. 오래된 듯,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붉은 흔적.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손가락을 닦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야. 오전이 지나고 서진은 카페에 나왔다. 은색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하던 그녀의 화면에는 호텔 예약 내역 삭제, 보험 해지, 이혼 상담 변호사 같은 검색 기록이 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진 씨, 오늘이 그 사람 장례식이네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누구시죠? 커피는 여전히 블랙으로 드시나요? 뚝.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라니 누굴 말하는 걸까? 그러나 마음속 한 구석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온 그는 짙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다. 혹시 자리 비었나요? 그 목소리 방금 전 전화 속에 그것이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용히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서진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목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피부가 한 번쯤 찢어졌던 자국.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며칠 후 서진은 우연히 그 남자 강민우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였고 서진은 외부 자문으로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의 회의실 안에 그가 있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다. 이번 콘셉트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 어떨까요? 그 말에 서진은 펜을 떨어뜨렸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다시 그 상처난 손목을 보았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빛만 켜둔 채 와인을 마셨다. 유리잔 너머로 3개월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출장 중 머물던 해안도시. 그곳에서 만난 남자 한도윤. 그는 젊고 매력적이었다. 남편은 차갑고 딸은 멀리 있었다. 그때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도윤은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그 말에 웃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눴고 죄를 함께 만들었다. 그러나 사랑은 곧 독이 되었다. 도윤은 점점 그녀를 올감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어. 그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절벽 위에서 그들은 격렬히 다퉜다. 밀고 잡고 밀쳐내는 순간 그의 발이 헛디뎠다. 바닷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남자. 피가 번지고 파도가 그것을 삼켰다. 서진은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그의 시계를 집어 바다로 던졌다. 모든 걸 잊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 민우의 손목에 있던 시계. 그것은 도윤의 것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민우를 피하려 했지만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말은 언제나 의미심장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하지만 어떤 실수는 다시 반복되기도 해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우는 그녀의 모든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두려워졌다. 결국 서진은 민우의 집을 몰래 찾아갔다. 문 앞에 우편함에 적힌 이름 강민우 한도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우는 도윤의 이복 동생이었다.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뜨린 그 남자의 동생.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서진은 무너졌다. 도망치려 했지만 민우는 이미 그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민우 또한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런데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더군요. 그럼 지금은 뭐죠? 둘 다예요. 복수도 사랑도.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선 안 될 관계로 엉켜버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벌이었다. 서진은 자신을 벌하듯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후 서진의 남편에게 도착한 USB. 그 안엔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날 절벽에서 당신은 왜 그랬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묻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나도 몰라요.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고백이자 포기였다. 남편은 짐을 챙기며 말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나였을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였을까? 그날 밤 서진은 집을 나왔다. 민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을 파괴하면 형이 편히 쉴 줄 알았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내가 더 무너졌어요. 그녀는 그를 안았다. 둘 다 울었다. 사랑이든 죄든 이제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 서진은 다음 날 바다로 향했다. 절벽 끝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시계를 바라봤다. 민우의 손목에서 빼온 그것. 결국 사랑도 죄도 같은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녀는 시계를 바다로 던졌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민우의 외침이 뒤에서 터졌다. 서진, 안 돼. 그러나 바람이 그 소리를 삼켰다. 서진의 몸이 파도 속으로 떨어졌다. 바다는 모든 비밀을 삼켰다. 몇 달 후 민우는 새로운 광고를 만들었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미소가, 그리고 파도 위로 흩날리는 문구가 떠올랐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다만 책임이 따를 뿐이다. 화면 속 여자는 윤서진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평화로웠고 슬펐다. 민우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흐른다. 그녀는 내 형을 죽였지만 나에겐 살아있음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바다로 이동한다. 모래 위에 반지가 하나 놓여 있다. 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다. 파도 소리가 잦아든다. 끝없는 수평선 위 붉은 노을이 번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